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강보합이죠. 약간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확실히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시장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갭상승 후에 하락했다가 이 하락 부분 소폭 만회하면서 이제 양봉으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금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시각 1시 57분 기준으로 종목 수는 이제 좀 나쁘지 않게 코스피 종목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도 이제 5대5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연출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 주도 섹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전 중에는 이제 자율주행 의료기기, 해리스 정책과 관련된 이 낙태피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후장 들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뭐 CDMO부터 시작해서 항암이며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국내 증시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 이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미국 연준에서 예상 밖의 우리가 예상했던 의외로 25bp가 아니라 50bp를 인하를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풍과 고려 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죠. 파월 의장 어제 이제 페드 미 연준 기준금리 예상 밖 5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파월 의장 이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주요 연설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여전히 지금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그런 파월 의장의 모습을,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강하면서 우리는 강한 고용시장을 지지한다. 고용은 아직 좀 더 둔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제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이제 건들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연준 50bp 할 거야. 왜? 너네 늦었거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경기 침체 시작됐어. 그러니까 50bp 할 거야라고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이거를 좀 의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매파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중립금리는 이전보다 높을 것이다. 말 그대로 중립금리, 인플레이션을 해치지 않는 금리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둔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올라가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 높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뜻은 이전에 비해 마이너스 실질적인 0% 금리에 가까운 이 저금리 기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러한 부분을 시사함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혼돈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 결정 이후 이제 상승했었거든요. 파월 의장 이제 연설 도중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파월 이후에 완벽하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등장 이후에 연설 끝나자마자 이제 완벽하게 하락으로 마감 지면서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지어졌는데, 시장과 예상과는 이제 다른 파월의 발언을 나타내고 있죠. 이 부분 한번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비둘기가 매일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비둘기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아직도 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잘 잡혀 있으니까 금리 인하 50bp 한 거다. 우리는 안 늦었다. 50bp 인하는 선제적 조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둘기적인 발언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매라고 얘기하거나 약간 좀 냉담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보고서 지금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지금보다 줄어들면 구인 이직과 관련된 이 횟수가 줄어들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구인 이직 활동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은 이번에 50bp 인하가 실업률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50bp를 인하를 한 거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높을 거라는 얘기죠. 실질금리, 명목금리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중립금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립금리라는 게 얼마나 높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말 그대로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에 비해서는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차 대조 표축수 멈출 생각이 없다. 양적 긴축 지속 QT죠. QT 지속할 거다라고 이제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자리는 잡고 있는데 완벽하게 승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은 나오는데 고용이 둔화되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혼돈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시장이 금리 인하 깜짝 놀랄 만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말했던 대로 고용지표에 경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주식이 이제 공개 매수가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며칠 됐거든요. 제가 이거 종목 이제 내보내려고 좀 했었는데 이미 그때 20%가 너무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공개 매수 이제 이슈가 떴는데 그러면서 매수가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내질 못했어요. 이거 괜찮아요 얘기까지만 했다가 괜찮아요까지만 얘기했다가 좀 뭐라 그럴까 이거 괜찮다고 얘기만 나왔다가 그 다음날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갭상승으로. 그때 공개 매수 공시가 떴다. 공개 매수 주당 가격 66만원. 시초가가 66만원이었어요. 이따라. 그리고 지금 현재 70만원이 넘어갔죠. 공개 매수가 넘어갔습니다. 한 5%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우호지분 이제 현대차와 LG 쪽에서 들고 있는 고려아연 이제 경영자죠. 이대주주하고 영풍과 이제 MBK 파트너스였을 거야 아마. 이 부분 우호 지분이 서로 비슷한 상황이다. 32%대 31% 수준으로 강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개 매수가 성공했을 시에 충분한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대략 매수했을 때 47%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가 상승은 공개 매수가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죠. 너네 이거 갖고 싶으면은 더 비싸게 사. 공개 매수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 테니까 실패 이후에 장내 매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지분 싸움 후 주가 하락은 또 기정사실이거든요. 우리 카카오하고 SM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한항공 관련된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빠졌죠? 이미 공개 매수 가격을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불구경만 할 뿐이지 싸움터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공개 매수가 가격 밑으로 넘어갈 거예요. 밑으로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그냥 이슈 정도로만 보자. 최근 비철금속 섹터들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영권 분쟁 상당히 강력하게 맞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공개 매수 가격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빠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남의 싸움
보는 것만 즐겁지 우리가 거기 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일정 살펴보시게 되면은 고용지표 나옵니다.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있는데 이전과 예측치가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팁스 국채 입찰 인플레이션 지표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물가 연동 채권 팁스가 이제 물가 연동 채권인데 이전보다 낮게 나와야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보다 줄어야겠죠. 이전보다 줄고 예측보다 줄고. 다만 이제 4% 초반까지는 여전히 강력한 실업률이기 때문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4.2% 정도 실업률까지는 연준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실업이 늘어나게 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 시황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경기는 고용에 달렸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는 고용에 달렸다. 나오는 건 이제 믿을 건 고용지표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50bp 깜짝스럽게 50bp를 인하한 배경에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수정치가 너무 급격하게 수정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냉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인해서 50bp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깜짝 50bp 인하했음에도 시장은 하락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었고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은 테마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테마주 개별주의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증시 전략은 눈치 보면서 매수해야 될 시기죠. 중립금리 상승할 것, QT 지속할 것, 노동시장 지지할 것 등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된 듯한 이제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 보면서 빠져나와야 되고 수익이든 손실이든 좀 짧게 혹은 이제 금리 인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눈치 보면서 흐름에 따른 시장의 대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경제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